그 충고 내용은 절벽에서 손 놔라. 이게 죽으라는 건지 살라는 건지를 두고 친명 비명의 해석이 급기야 엇갈리고 있습니다. 절벽에서 손을 놔라. 절벽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손을 놓으라면 떨어진다는 건데 떨어지면 또 산다고 하니 죽으라는 건지 산다는 건지. 내용 보시죠. 삼총리 회동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정세균, 김부겸 두 총리가 최근 민주당의 이제 공천 자본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야 최전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민주당의 사당화 논란을 지적하고 있고요. 어제 독대했는데 정세균 총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현애살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낭떠러지에서 잡고 있던 그 손을 놔라. 손 놔라. 결단을 해라. 이재명 대표 사퇴 요구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애살수. 김영주 의원님 이게 무슨 말이죠? 현애살수. 그러니까 벼랑 끝에 그러니까 매달릴 현자, 벼랑 애자, 놓을 살자, 손 숫자거든요. 벼랑 끝에 매달렸을 때 손을 넣으라는 뜻인데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근데 이제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손을 놓으라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벼랑 끝에 작은 나뭇가지를 잡고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소한 일에 너무 매달리지 마라. 예. 다른 말로 보면 소탐대실과 비슷한 말입니다. 따라서 완전히 손을 떼라, 완전히 죽어라 그런 말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자기 공천권을 지키려고 말도 안 되는 쳐내기 이런 것에 대한 최근에 뭐 최성 전 시장이라든지 또 시흥시장이라든지 이런 공천 검증위부터 완전히 친명 공천으로 대대적인 말하자면 뭐 친명 명단을 내려놓는다든지 이렇게 이러한 이선에 후퇴하더라도 자기 공천을 하고 가겠다는 의지가 너무 도드라지는 부분에 대한 선배로서의 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진정한 통합을 하려면 자기 욕심부터 버려라. 저는 그런 뜻이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저 자리에서 뭐 말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종로와 중구가 합구가 돼요. 예. 근데 저기서 실제로 보면 뭐 우리도 종로구 당협위원장도 계시지만 중구에도 계시지만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종로와 중구 합구됐을 때 민주당으로서 당선될 유일한 사람이 정세균입니다. 네. 따라서 정세균 전 총리에게 종로 중구 합구에 출마하시죠. 이런 얘기도 오갈 수 있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군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거부했을 거고 나는 뭐 비대위든 선대위든 관여하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선배로서 당신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나치게 사소한 이재명 공천을 그만둬라.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이선 후퇴하라.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정세균 총리를 잘 아는 김영주 의원께서 해석하시기엔 이재명 체제를 돕지 않겠다라는 메시지와 동시에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이선 후퇴를 시사한 발언이다. 그런데 친명계에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선 후퇴나 비대위와는 거리가 먼 발언이다 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을 이재명 대표가 그립을 쥐고 수습하라라는 메시지다. 이런 해석이 친명계에서 나옵니다. 현애살수. 이게 그렇게 어려웠던 말인가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깊이 숙고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애살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백범 선생이 윤봉길 의사에게 거사전했던 말씀입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고 결단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비대위라든지 뭐 이선 후퇴에 대한 그런 맥락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얘기였는지 비대위나 이선 후퇴 같은 그렇게 콕 찍어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퇴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친명, 비명의 해석이 다른데 원칙과 상식의 원칙을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이 볼 땐 정세균 총리의 현애살수라는 충고, 이 뜻이 사퇴가 들어있는 겁니까? 뭐 사퇴까지 포함해서 지금 민주당을 변화시키기 위한 결단을 하라는 거죠. 그 결단의 내용에는 뭐 사퇴해서 통합비대위를 해라. 원칙과 상식 그 친구들 말이 맞다. 그런 말씀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군요. 그걸 못하겠다면
내용적으로라도 뭐 형식적으로는 뭐 당대표에 남아있더라도 내용적으로라도 통합과 혁신의 길로 가라. 그러니까 새롭게 이재명 말 듣는 사람 가지고 뭐 총선기획단이 무슨 뭐 공천관리위원회 이렇게 만들어서 총선 치르면 망한다.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누가 보기에도 아 이건 이재명 사당이 아니다. 이거 패권 정당이 아니다. 이재명 어떤 그 뭐 개인에 의해서 이게 사적인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이런 신뢰를 얻는 이런 결단을 하라는 거죠. 하여간 핵심은 변화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 그러니까 이재명 내가 이 총선을 어떻게 해봐서 내 세력을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대선 때까지 대법원 판결 맞고 그냥 내가 방어하겠다. 이런 방탄 체제. 요게 지금 이 현애거든요. 요걸 놓으라는 거예요. 요걸 놓아라. 이 방탄 정당, 민주당을 방탄으로 만들겠다. 요거를 포기해라. 네. 지금까지 역대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이른바 제왕적 총재 시대가 간 다음에 어느 정당 대표나 어느 대통령도 공천을 자기 마음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 그때 비례대표 한 명 추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뭐 자기 측근들이니 자기 뭐 가까운 사람들 공천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때 김종인 대표가 공천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이해찬 대표도 그때 그 김현 그 전 의원이 있어요. 아주 이해찬 대표가 하고 오랫동안 같이 했던 그 개인적인 측근인데 거기도 공천을 못했어요. 그런 정도로 많이 바뀌었는데 이번은 누가 봐도 다르다고 그래요. 다 친명 이재명 대표 가까운 사람들이 기존 의원들 또는 뭐 기존 기득권들 다 몰아내고 다 차지한다. 특히 호남, 뭐 비례대표, 뭐 다 그렇게 얘기가 퍼져 있거든요. 예.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면 총선 망하는 겁니다. 그냥 친명 공천되면 옛날 진박 공천하고 똑같이 돼요. 국민들이 민심이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 길로 가니까 정세균 대표가 다 보이잖아요. 그게 그거 내려놔라 친명 공천. 그게 핵심이죠. 흥미로운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이 자리에서도 확연히 대비되듯이 친명계 권칠승 의원은 이선우 퇴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 라고 부인을 했는데 원칙과 상식의 김종민 의원은 이선우 퇴도 포함되어 있다. 사동하지 말라라는 경고다 라고 다른 해석을 합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왜 이렇게 해석이 다른 겁니까? 이재명 대표는 끝끝내 내려놓을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가려고 하고 그러니 만나는 신용은 하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고 이 일이 계속 무한반복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있는 단 하나의 마지막 키는 결국은 여론이거든요. 현재 국민의힘이 어렵다, 힘들다, 수도권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난다라고 하는 이면에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도 민주당이 이길 것 같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전제 조건이 틀어지게 되는 순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쇄신하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당의 혁신이 이루어지게 되는 반면 민주당은 아무런 기득권 내려놓기가 없게 된다면 여론이 나중에 엎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민주당이 거꾸로 나중에 수도권 전체에서 폭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버틸 힘이 없어 보이는데 지금 그래서 마지막 그 낭떠러지에 여론 하나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김관선 변호사님, 이게 현해살수라는 말이 이렇게 어려운 뜻이냐라고 제가 반문했던 이유는 조금 전 경향신문 제목도 봤듯이 언론도 정세균 총리가 이재명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 친명계들은 한국일보 제목에서 본 것처럼 그거 사퇴는 아니다라고 해석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해살수라는 말이 엄청난 얘기예요. 절벽에서 잡고 있는데 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놓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거 어떻게 보면 이 용어 자체가 극단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정세균 전 총리의 스타일이 굉장히 조용해요. 그리고 뭔가 직접적으로 돌지고 날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있어서도 상당히 김대중 때부터 민주당을 지켜왔고 민주당에 있어서는 정통파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정말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네. 그럼 만났는데 당신 사퇴하시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절벽에서 떨어진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해석을 다르게 하고 싶겠죠. 아전인수나 억지 춘향식으로 저는 얘기를 했다고 보고 저는 또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현해살수란 말이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두고 얘기할 수도 있다. 어차피 절벽에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잡고 있다가. 그러면 사법 리스크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어떻게 될 게 뻔히 아는데 왜 이렇게 해서 아웅다웅하면서 매달려 있느냐. 결국 민주당을 살려라. 이제 그런 취지로 익힘에도 불구하고 이제 친명이랄지 아까 권지석 대변인은 마치 혁신을 해라. 근데 혁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마 혁신을 주문했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아 이러면 뭐 통합비대위를 좀 꾸리든지 아니면 원칙과 상식 이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만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세균 전 총리가 하고 싶은 말은 현해 살수에 모든 것이 압축돼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무림의 고수가 길을 칼끝에 모아서 착 한 번에 몸짓을 하듯이 현해살수라는 건 그런 뜻이다. 흥미로운 해석까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현해살수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뜻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친명들의 해석처럼 사퇴는 전혀 아니다라고 보십니까?